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정말 올해 시작한 게 얼마 같지 않은데 벌써 3개월이 다 갑니다. 시간이 빠르고요. 모처럼 주말에 날씨가 좀 좋았는데 투자자들은 지난 주말에 글로벌 시장의 하락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주말을 보내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제법 많이 하락했죠. 다우가 1.7% 밀렸고요. 그동안 강했던 기술주들도 꽤 흔들거렸습니다. 나스닥 2.5%나 밀려났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표가 오락가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지난 금요일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경기가 잘 가다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일입니다. 이미 경기는 둔화세로 가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도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날 이미 5년물하고 2, 3년물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막연하게 불안감으로 가는 것보다는 쉽질 않겠지만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간 선물은 미증시보다 좀 덜 빠졌네요. 1.4%. 하지만 오늘 어쨌든 시장 초반 상황은 좀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어떻게 시장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장영혁 팀장님의 균형 잡힌 또 시각을 듣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FOMC가 있었는데 이른바 슈퍼 비둘기를 날렸는데 시장은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너무 오버 액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난 금요일도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미증시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FOMC 얘기서부터 좀 한번 하고 금리 역전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에 3월 FOMC에서 나는 패드가 짱돌을 날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너무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일단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FOMC 무슨 얘기 나올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FOMC 결과를 보고 그럼 이거 호재 아니야? 라고 인식하기에는 다소 좀 시장에 반영된 정도가 많았다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 증시까지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월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러면 목표한 1차 반등 이 치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더 가려면은 증명해줘야 된다. 펀더멘탈을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게 소위 쉽지 않아 보이니 이게 지수로서는 좀 막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비유였는데요. 3월 마지막 주에서 쳐다본 3월 증시의 모습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FOMC 우리가 사실 기대감을 반영해 오면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FOMC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왜 시장 안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충분한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FOMC를 좀 더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금리 역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FOMC에서 몇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서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어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었고요.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그림처럼 이전 12월 점도표에 비해서 이번 3월의 점도표는 밑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밑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올해 2019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가 크게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2.25에서 2.5,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중앙값 2.3 얼마 이 정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예측하고 있는 점들을 따라가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은 글렀어라고 쳐다보는 이 연준 위원들의 표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0년도의 표를 보더라도 제일 많이 찍혀 있는 점의 이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하향 조정된 거거든요. 2021년도 밑으로 좀 레벨 다운돼서 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즉 향후 금리 인상이 소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점을 연준 위원들이 읊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은 글렀어 라고 쳐다보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재 매월 이 300억 달러 한도로 기투자됐었던 이 채권량들을 빨아들이는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5월서부터는 150억 달러로 낮추고 종료되는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9월서부터는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럼 더 이상 시장에서 돈도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역으로 읽어보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시장에서 돈은 계속 빨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했나요? 이거 부담으로 인식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FOMC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를 스톱을 시켰고 시장에서 빨아들이는 돈 사이즈도 종료되는 시점을 못 박았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로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으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 정도는 큰다라는 점을 연준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금리 역전,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사실 단기적인 노이즈에 좀 불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가 후퇴를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장기 금리 전망치, 그러니까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 역전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지 이걸 역으로 읽는다라 그래서 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페이지 더 본다라고 하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2% 정도는 클 것 같고 물가 전망치는 뭐 1.8% 정도 나올 것 같으니 금리 올리자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연준이 읊어줬다라는 점을 우리 이번 FOMC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인상 전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 FOMC가 시장에서 호재로 읽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 부분 다 반영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고, 동결 확률이 떨어지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대신 인하 확률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읽는다라 그래서 시장이 호재로 인식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죠.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 밟아야 넘어갑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요. 엑셀 안 밟아도 차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려운 구간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경기로 따지면은 소위 좀 뭐 어려워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연준에서는 엑셀을 밟는 겁니다. 엑셀 밟을 때 어떤 조치해야 될까요? 금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기에 힘을 불어 넣어주려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래쉬는 시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금리가 올라갈 때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금리 올라가는 게 멈추고 한동안 플랫해 있다가 첫 번째 인하를 주는 그 시그널은 딱 하나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시장이 좀 겁내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인하 확률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조만간 우리가 경계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라고 읽은 거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를 크게 후퇴시켰고 타이트닝을 종료하는 시점을 만들어냈고 물가 부담과 경기 전망치에 대한 가이드가 일제히 떨어지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침체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그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중 역전, 뭐 끝날 때 2.5%가 좀 안 되게 좀 맞닿으면서 끝이 났는데 이걸로 금요일 날 낙폭을 상당 부분
우리 뭐 보도 자료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이면에 들어가서 더 겁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미증시 S&P 차트 한번 뭐 열어보시면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읽을 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가장 경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다가 3번 결국 못 쳐올리고 부담 느끼기 시작하던 그때서부터는 뭐 헤드 앤 숄더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급락하는 그림들을 많이들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로 뻗어나가기 어려운 시점, 뭐 경기에 대한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점, 기술적으로 부담을 높여가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금요일 날 좀 이 부담감을 인식했었던 상황이다라고 있는 게 맞지. 금리 역전 때문에 금요일 날 갑자기 빠졌어요. 이거는 좀 전에 이제 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3개월물과 10년물의 이 역전은 07년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나오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비주류들끼리의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봐왔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피로감이 쌓여 있을 때 여러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좀 밀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있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뭐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방향성 중심을 좀 잡아주셨고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 대응이 뭐 이렇게 가볍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공략을 했고 일부 수익은 냈지만 중소형주들도 보면 좀 이 지속성 있게 뽑아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뭐 일부 반도체나 대형주들도 좀 올라와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예, 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중소형주로 추가적으로 갈지 아니면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확 쏠릴지 이게 관건입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 살아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얼로 쏠리든가요? 시장의 자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확 쏠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시세가 그렇죠. 어떻게 예. 돼요? 이건 그러니까요. 저번 예. 주에도 저희가 시속 게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중소형주 시세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뭐 대형주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뭐 어마무시하게 풀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단계 아니라고 한다면 시속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료 보면서 얘기 한번 하도록 하죠. 오늘 IT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페이지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금리 오르긴 글렀어라고 얘기하면 달러는 강세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러 강세 더 뽑을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예.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의 충격을 많이 매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봐라고 한다면 금리 가이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크게 밀렸지만 달러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달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달러 뭐예요? 넘버원 키 커런시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통화죠. 그럼 시장이 위험해진다라고 봤을 때 달러는 약세로 갈까요? 강세로 갈까요? 강세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미국 금리의 가이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밀리지 않았어. 만약에 금요일 날 달러가 밀렸으면 시장 이 정도로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달러가 밀리지 않고 금리 전망치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서 이거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 금요일 낙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앞으로도 좀 경계해야 되는 그림이 맞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위안화 정도로 저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달러가는 강세를 멈췄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머지 이 환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요즘 위안화 가격 보시면은 뭐 대충 감이 오시겠죠. 위안화가 약세가 더 이상 안 나오죠. 뭐 상당 부분 약세를 돌려 세우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 이런 얘기해요. 이 정도로 시장에서 어지러워지면은 원달러 과거 같으면은 뭐 한 1,200원 넘어갔을 것 같은데 환율은 꽤 얌전하네요.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부분들 여기
외환 변동성 떨어지는 부분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환 변동성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시장은 100% 깨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격이 긍정적인 약세, 그러니까 무리한 속도의 약세가 아니고 긍정적인 속도의 약세를 취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성적표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출 데이터인데 수출 데이터하고 시장 어닝스하고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라는 이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면 우리 간판 업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간판 업종 뭐 있을까요? IT입니다. 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간 수익률 게임 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드냐라고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1, 2, 3월 표시해드리면 뭐 코스피 반도체 쪽으로 그냥 그대로 몰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보게 되면 이쪽은 뭐 팔고는 있습니다만 뭐 시장의 방향성 뭐 줄 때는 외국인 수급 볼 수밖에 없고 반도체가 종목으로 볼 수 있지만 시장의 대표값이잖아요. 지수를 산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IT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지난주 기관들이 뭐 사든가요? 기관들도 대형 IT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지난주에 관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래세 인하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만족하십니까? 0.05%. 그렇죠. 예. OBP 깠는데요.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 이걸로 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실망을 다소 좀 안겼던 것 같다. 그중에 여기서 보시는 건 물론 지난 금요일 날 필반 지수가 2.88% 빠지면서 좀 고점을 좀 밀어내기는 했습니다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즘 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얘네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확 쏠렸나 보다라고 이제야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IT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IT 얘기 조금만 보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IT 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 사든가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나노대, 그러니까 10나노대 이 반도체를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좀 돌았는데 우리 요 뉴스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10나노대, 그러면 한 장의 웨이퍼에서 짜잘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이게 10나노대면 거의 끝판까지 다 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라는 뉴스를 지난주에 우리가 접하게 된 건데 그럼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뭐 한번 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나노대 생산 수율이 긍정적이지 않다. 이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글쎄요. 그거로만 보면 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멈춰서는 것 같아요. 이거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재라고만 읽을 수 없는 게 높아지고 있던 반도체 재고를 생각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쏟아지는 물량값이 기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럼 재고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 지난주에 삼성전자보다 뭐가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읽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IT 업종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막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만 막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해요, 안 해요? 이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높였으면 어디 하나인가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분명히 포션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지난주에 낙폭도 컸고 다른 반도체 다른 IT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고 기관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가 IT 바스켓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고 올라가니까 비중에 대해서 일부는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만만하게 쳐다본 게 LG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쳐다보니까 LG전자는 지난주에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해 보죠. 지난주에 삼성 주총이 있었는데 삼성 주총장에서
뭐 기존에 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도 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OLED 투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까지 대형 OLED는 LG전자고 LG 디스플레이고 소형 쪽은 삼성D였고 이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게임이었는데 요즘 전자매장 가가지고 대형 TV 하는데 보면은 삼성 쪽 가게 되면 우리도 OLED예요, 컨텀닷 얘기 많이 하죠.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OLED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는 꼬리표를 잘라내기 위해서 삼성이 뭐 한다 그랬어요? 대형 OLED에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OLED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발표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쪽으로는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OLED 소재, OLED 장비 이런 쪽들 요즘 시세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뉴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지난주 쏠렸던 분위기 설명드리면서 전부 다 IT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일부에서는 그늘이 좀 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그늘이 진 쪽은 LG전자와 OLED 소재, 장비 이런 쪽들로 다소 좀 비중이 낮아지고 좋아 보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시장에 쏠리다 보니 이런 와중에 누가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이 멈춰섰었던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일단 크게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추가적으로 확 쏠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와의 약간 반작용 쪽으로 금주에도 시장이 아예 밀려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IT 얘기를 오늘 많이 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대형주군들이 가격 매력이 있었던 종목들은 한 차례 하면 훅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수익을 좀 내준 상황에서 갈 길을 좀 잃어버린 그런 흐름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이 좀 지수가 버텨준다면 다시 공략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비결이 되는 건가요? 네, 정리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네. 2월 시장까지는 쉬웠어요. 네. 3월 시장이 어려워진 거고 3월 막판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쏘니까 종목들 더 어려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지난주 지수는 굉장히 견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어려워진 거다. 근데 게임 자체가 어려워진 거 우리가 게임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늘 쉬운 게임만 있으면 저도 회사 안 다니죠. 그래서 어려워진 게임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IT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리니까 종목들이 어려워졌죠. 이번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크게 쏠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지난주에 좀 밀려났었던 이 종목 장세 종목들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뷰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